전라남도의 작은 농촌마을 해맑은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김혜우는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잘 익은 배추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24살의 그녀는 또래 도시 아가씨들처럼 화려하게 꾸밀 줄도 몰랐고 유행하는 최신 가요보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에 더 익숙한 순박한 시골 처녀였다. 하지만 까맣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총기가 가득했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소탈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더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과수원과 밭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혜운에게 최근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던 이지연의 성화 때문이었다. 지연은 혜운과 같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하여 지금은 제법 이름 있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지연은 가끔씩 혜운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그녀를 유혹하곤 했다. 혜운아,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올라와. 내가 진짜 멋진 곳 데려가 줄게. 맨날 그놈의 바칠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 세상 구경도 좀 해야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혜운도 연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과 부모님의 응원에 못 이겨 결국 짧은 서울 나들이를 결심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타보는 KTX 기차는 신기했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고 어지러웠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화려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혜운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어머머, 우리 혜운이 이게 얼마만이야. 여전히 촌티는 못 벗었지만 그래도 예쁜 건 여전하네. 지연의 말에 혜운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지연은 혜운의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세련된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지연의 오피스텔은 혜운의 시골집 전체보다도 작았지만 최신 유행하는 가구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혜운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수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혜운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지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잔뜩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혜운아, 나 어떡하면 좋니? 사실 나 내일 아주 중요한 선을 봐야 하거든. 혜운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골에서는 아직 홍이가 꽉 찬 처녀 총각들이 중매로 선을 보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서울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지연에게 선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지연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선. 그것도 그냥 선이 아니야. 우리 회사랑 아주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총수 아들이래. 강민준이라고 나이는 32인데 벌써 그룹 후계자로 거론되는 엄청난 사람인가 봐.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 어른들끼리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거의 방황제로 잡힌 자리야. 그래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나는 아직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완전 냉혈한에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래.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선을 보냐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지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혜운은 그런 지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지연의 화려한 도시 생활 이면에 이런 고민과 압박감이 숨겨져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 혜운아. 지연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혜운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내일 나 대신 선자리에 나가주면 안 될까? 내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혜우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혜우나, 딱 한 번만. 내가 내일 갑자기 아주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그리고 너라면 분명 그 냉혈한 총각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순수하고 예쁘니까 지연은 온갖 가머니설로 혜운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혜운은 완강했다.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지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 앞에서 제대로 행동할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밤새도록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운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연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급성 맹장염인 것 같다고 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선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혜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혜운아, 이대로 약속을 펑크 내면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에 정말 큰 신뢰를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혜운은 어쩔 수 없었다. 친구의 절박한 부탁과 눈앞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가져다 줄지를. 이지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듯했다. 김혜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해입실구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연은 극구 말렸다. 안 돼 혜우나, 지금 병원에 가면 오늘 선은 정말 끝장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실망하시는 건 둘째치고 강민준 씨 집안에 제대로 찍히면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야. 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에게는 오늘의 선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회사의 명운까지 걸린 중차대한 일처럼 보였다. 혜우는 그런 지연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친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괜찮아, 난 그냥 급체한 것 같아.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응, 딱 1시간만이라도 괜찮아.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적당히 둘러대고 나오면 돼. 내가 대충 정보는 다 알려줄게. 결국 혜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단 지연에게 급체약을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지연이 골라주는 옷가지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의 옷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어서 평소 수수한 면 티셔츠와 통 넓은 바지만 즐겨 입던 혜운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걸 정말 내가 입어야 한다고 혜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보여야 한다고. 강민준 그 인간 눈이 얼마나 높은데. 지연은 배를 움켜쥔 채 힘겹게 말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자신의 가장 비싼 원피스와 하이힐 그리고 명품 핸드백까지 챙겨주었다. 혜운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혜운에게 강민준에 대한 정보와 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 사람 엄청 똑똑하고 냉철하대.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하거나 어설프게 유식한 척하면 안 돼. 그냥 조신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만 잘 쳐줘. 그리고 절대로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마. 취미는 뭐냐고 물으면 독서나 미술 감상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나 스테이크라고 해. 알았지? 혜우는 지연이 쏟아내는 정보들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과연 이 엄청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지연아,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네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왔다고. 미쳤어.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제발. 지연의 얼굴이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연이 시키는 대로 어색한 화장을 하고 불편한 옷을 입고 위태로운 하이힐을 신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헛웃음만 나왔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지연은 혜은의 손에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쥐어주었다. 혹시 모르니까 신분 확인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전화 오면 내가 아파서 말하기 힘들다고 하고 네가 대신 받아. 혜은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지연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차를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연의 창백한 얼굴과 간절한 눈빛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침내 택시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혜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지배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이지연입니다. 지배인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레스토랑 안쪽에 조용하고 아늑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꽃과 함께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예약석 카드가 놓여 있었다. 혜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꼭 끌어안았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제 곧 그 냉혈한 총각이 나타나겠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했으면. 그녀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과 함께 낮고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혜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김혜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는 친구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의 일밖에 모르는 까칠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머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깊고 지적인 눈빛은 첫 인상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이었다. 혜우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다. 아, 네, 이지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런 혜은의 긴장된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능숙하게 와인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몸에 밴 듯 자연스럽고 우아했지만 혜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지연 씨는 사진으로 뵌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군요. 민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 혜은은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지연이가 미리 보내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닙니다. 강민준 씨께서 더 멋지십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사투리 섞인 말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어색한 말투와 순수한 반응에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꾸며진 모습과 계산된 말투로 자신을 대하려 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긴장해 보였지만 그 모습마저도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혜은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이름 모를 소스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다 말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혜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렸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볍게 웃으며 웨이터를 불러 새 포크를 가져오게 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혜은의 그런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점점 더 큰 호기심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지연 씨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어떤 스타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영감을 받는 것이라도 있으신지. 혜은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절대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는 꺼내지 말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패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네. 저는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혜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너무 화려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요. 그녀의 대답은 패션 디자이너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행을 초월하는 법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혜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혜은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물론 지연이가 당부했던 대로 교양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려 애썼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순박한 표현과 사투리는 어쩔 수 없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은의 꾸밈없는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화려함이나 인공적인 아름다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만남이 더 이상 의무적인 선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여자 이지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졌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혜은에게 물었다. 이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미술관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혜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다. 또 다른 만남이라니 그녀는 이 거짓된 연극을 더 이상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게... 혜운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려 할 때 그녀의 핸드백 속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혜운은 당황하여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아,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아직 안 갔지? 나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아무래도 오늘 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너 혹시 나 대신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한테 나 아프다고 좀 전해주고 약이랑 옷까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혜우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깊고 아쉬운 눈빛이 느껴지는 듯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혜운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설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김혜우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지연이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숨 가쁘게 달려갔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방금 전까지 겪었던 비현실적인 상황과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 말과 따뜻했던 눈빛이 자꾸만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은 혜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 급성 위경련으로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지연은 혜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혜운아, 어떻게 됐어? 선은 잘 봤어. 그 남자 역시 소문대로 재수 없었지. 너한테 뭐라고 하던. 혜운은 지연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지연의 묘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 의외로 다정하고 신사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쾌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다음 주말에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 혜운이 마지막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그 강민준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진짜로? 혜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혜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자리를 망치지 않고 넘어가 준 혜운에게 고마워하는 듯했지만 강민준이 적극적으로 다음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대박, 역시 김혜운이야. 넌 뭘 해도 된다니까. 지연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혜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어떡할 거야? 한 번 더 만나볼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사기라고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죄책감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몇 번 더 만나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적당한 때 봐서 내가 다시 나타나면 되잖아.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네가 그 사람 취향이나 성격 같은 거 미리 좀 파악해 주는 거지.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혜우는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연아, 그건 정말 아니야. 강민준 씨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 그리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긴 누가 들켜? 너랑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그리고 너도 그 사람 싫지 않았던 것 같던데 뭐. 지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혜운을 떠보았다. 혜운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이 아직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지연 씨,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민준 드림. 지연은 문자를 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혜운을 흔들어 깨웠다. 혜운아, 일어나봐. 강민준한테 문자 왔어. 오늘 저녁에 또 만나자는데. 혜운은 잠결에 지연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뭐 오늘 저녁이라고 말도 안 돼. 나 못 나가, 절대로. 왜 못 나가? 어제도 잘했잖아. 이번에도 그냥 잠깐 만나서 얘기만 하고 오면 돼.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네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혜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날 저녁 혜운은 또다시 지연의 옷을 빌려 입고 강민준을 만나러 나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다. 민준은 어제와 다름없이 신사적이고 다정했다. 그는 혜운 그에게는 여전히 지연인에게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물었고, 혜운은 지연이 미리 일러준 대로 몸이 안 좋은 친구를 간병해야 했다고 둘러댔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자신의 일이나 회사 이야기보다는 혜운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물었다. 혜운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진솔하고 편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과 농사짓는 부모님 이야기는 빼놓은 채였다. 지연 씨는 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군요. 헤어질 무렵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맞선 자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와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혜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남자 강민준은 지금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만약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남자와의 짧았던 만남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의 위태로운 거짓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빠져나온 김혜운의 마음은 그야말로 청은망은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보여준 호감과 진지한 태도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라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느낀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이나 워커홀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오히려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진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해오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쳤다. 이대로 계속 그를 속여도 되는 것일까? 만약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다음날 아침 해우는 헬쑥한 얼굴로 지연에게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강민준 씨,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혜운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듯 말했다. 정말 그 강민준이 너한테 그렇게 푹 빠졌단 말이야. 대박 역시 내 친구 김혜운이야. 그럼 이제 슬슬 내가 나설 차례인가? 혜운은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그 사람을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어차피로 그 사람이 반한 건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바로 너 김혜운의 매력 때문이잖아. 그냥 이 기회에 너도 한번 잘해봐. 시골에서 평생 배추만 뽑고 살 거야. 지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질투심과 초조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함께 친구인 혜운이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혜운은 더 이상 지연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더 이상 기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오후 혜운은 지연의 휴대폰으로 강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지연 씨. 어디서 뵐까요? 그의 문제는 어떤 기대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혜운은 그 문자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혜운은 일부러 편안한 복장에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갔다. 더 이상 이지연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는 혜운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청초해 보이십니다, 지연 씨. 혜운은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제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지연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혜운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씨, 농담이시라면 별로 재미없군요. 농담이 아니에요. 혜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제 진짜 이름은 김혜운이에요. 이지연은 제 가장 친한 친구고요.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대신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해 시작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불러온 엄청난 죄책감과 괴로움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민준 씨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깊은 눈빛은 혜원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원은 그의 침묵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민준이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만났던 사람은 김하윤 씨였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했지만 혜은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대여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혜은은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위태로웠던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주 짧았지만 진심으로 설렜던 한 남자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김혜운을 차가운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선 강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던 이지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은 한낱 어릿광대처럼 그 거짓 연극에 노란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자마자 세차게 시동을 걸고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혜은의 마지막 그렁거리던 눈물과 떨리던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지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왔건만 그는 어린 시골 처녀의 어설픈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이지연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좌절감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만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분명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한 말투와 행동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었다. 스테이크를 자르다 포크를 떨어뜨리던 모습, 와인잔을 어색하게 기울이던 모습, 그리고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구수한 사투리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던 카페에서의 대화도 떠올랐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한 꿈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그리고 시골에서의 정겨운 삶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때 그는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내가 반했던 것은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김하은이라는 그 여자 자체였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꼈던 그 설렘과 끌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을까? 그는 김혜은이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려 했다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어떤 순수함과 정직함을 느꼈다. 강민주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지연에게 끌렸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학벌이나 집안 혹은 세련된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늘 주변의 계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재력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김혜은이라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서툴렀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 없는 진심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떤 조건이나 배경 없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이 친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냥 그녀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강민주는 밤새도록 차 안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김혜은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볼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김혜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짓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어제 나하고 선봤던 이지연 씨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그리고 혹시 이지연 씨에게 김혜은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지도, 그는 이지연이라는 여자에게도 그리고 김혜은이라는 여자에게도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흔들리던 일상 속에서 진실된 마음의 향방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 끝이 또 다른 실망일지라도.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은 하루 만에 이지연과 김혜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연은 실제로 그날 아침 급성 위경련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선자리에 못 나갈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주선하는 정략적인 선자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서울에 올라온 김하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김하은은 보고서에 첨부된 몇 장의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하고 앳된 시골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라남도의 작은 과수원 집 딸 부모님을 도와 묵묵히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 그것이 바로 김혜운의 진짜 모습이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이지연의 얄팍한 술수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김혜운이라는 여자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끌림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몹시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그녀의 변명을 차단했다. 이지연 씨,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죠.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이지연 씨가 아니라 김혜운 씨입니다. 그는 이지연에게서 김혜운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라남도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그리고 김혜운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혜운의 고향 마을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소박한 시골 풍경 그 자체였다. 그는 지연이 알려준 주소대로 혜운의 집을 찾아갔다. 넓은 과수원 한쪽에 자리한 아담한 농가였다. 그가 집 앞에서 서성이자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혜운과 눈이 마주쳤다. 혜운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혹감과 함께 밀려드는 죄책감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하운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혜운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책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혜운 씨.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혜운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요. 그는 혜운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하운 씨,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 이지연 씨가 아니라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김하운 씨요. 당신의 그 꾸밈 없는 모습, 진실된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혜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알 수 없는 감격과 설렘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혜운의 집 과수원 옆 작은 평상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미소와 함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 후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혜운 역시 친구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우정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민준과 혜운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발전해 나갔다. 물론 그들의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엄청난 사회적 지위의 차이,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이 이 갑작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집안에서 정해주는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혜운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로 향했고, 혜운 역시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 그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혜운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었고, 혜운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몇 년 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혜운의 고향 과수원에서 열렸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나무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때로는 엇갈리고 위태로웠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대타맞선이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사랑이었다. 김혜우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고, 강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꾸밈없는 진심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진실이라는 이름의 문 앞에서 시작된 것이었다.